이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조선 팔도를 주름잡는 거상이 늘 헌 신발만 고집하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추한 신발 안에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한 자들은 몰락했고 낡은 것을 지킨 자는 번성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증명한 진정한 부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개성에는 최씨 성을 가진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 상단은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명망 있는 가문이었고 인삼과 포목을 다루며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씨의 본명은 최인우였습니다. 그는 45의 나이에도 정정했고 상단을 이끄는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개성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인우만큼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한 번 거래한 상대는 평생 신용을 지켰고 그가 예측한 시장의 흐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한양의 큰 객주들도 최인우의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숙였고 평안도의 의주 상인들도 최인우와의 거래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인우에게는 개성 상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늘 헌 신발만 신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인우의 신발은 언제나 닳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실밥이 풀려 헝겊이 삐져나와 있었고 코 부분은 흙먼지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은 너무 닳아서 자갈길을 걸으면 발바닥에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큰 계약을 성사시킨 날에도 임금께 진상품을 올리러 한양에 갈 때도 심지어 큰아들의 혼례식에도 최인우는 그 낡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례식 날만큼은 새 신발을 신을 줄 알았는데 최인우는 여전히 그 헌 신발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인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성의 다른 상인들은 최인우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같은 상단을 운영하는 박 대감은 비단 두루마기에 중국산 가죽신을 신고 다녔고 김 부자는 금실로 수놓은 비단신을 계절마다 바꿔 신었습니다. 심지어 이 서방은 한양 양반들이나 신는다는 운예를 개성까지 가져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운예 한 켤레 값이 쌀 한 가마니 값과 맞먹었는데 이 서방은 그것을 3켤레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 그 신발 좀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성 상인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박 대감이 어느 날 최인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개성 상인들은 한양 양반들 못지않게 거치레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옷과 신발이 곧 신용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상인들과 거래할 때 개성 상인의 위신을 보여주려면 복장이 중요했습니다. 의주 상인들은 비단옷에 호피 가끈을 달았고 동네 상인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비단 조끼를 입고 다녔습니다. 개성 상인들도 비춰질 수 없었습니다. 최인우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발 코에는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아 젖어 있었습니다. 최인우는 매일 새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늘 젖어 있었고 햇볕에 말리고 또 젖기를 반복하며 점점 더 낡아갔습니다. 이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제 발은 이 신발이 가장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허, 최 대감. 대감 같은 분이 그런 누추한 신발을 신으시면 거래처에서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전주 객주 주인이
대감의 신발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까? 김 부자도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주에서 온 객주 주인은 최인우의 신발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최인우와 거래를 마친 후 그 객주 주인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인우의 안목과 신용에 감탄했고 신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인우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발이 편해야 눈이 밝아집니다. 신발이 화려하면 발만 보게 되고 신발이 편하면 길을 보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길을 보며 걸어야 하니 발이 편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상인들은 최인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인우가 인색해서 새 신발을 사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 씨 상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척 뒷말을 했습니다. 개성 저작거리에서는 최인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최 대감이 요즘 장사가 안 되나 봐. 신발도 못 사 신으시니. 아니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 씨 상단이 큰 손해를 봤다던데.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래. 에이, 그럴 리가. 최 대감은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하지만 최인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큰아들 최성은 28이었고 작은아들 최현은 25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최성은 한양 양반들의 풍류를 동경했고 비싼 옷과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최성의 방에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자명종이 있었고 벽에는 귀한 서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입는 도포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었고 가끈은 호박으로 장식했습니다. 신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계절마다 새로 지은 비단신을 신었고 비 오는 날에는 따로 기름 먹인 가죽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생 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역시 멋을 부리기 좋아했습니다. 최현은 특히 중국 물건을 좋아해서 의주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진귀한 물건이 들어오면 꼭 사들였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중국 붓과 먹이 가득했고 청나라 황실에서 쓴다는 향로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상단이 개성에서 손꼽히는데 어찌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십니까? 제가 중국에서 들여온 좋은 가죽신이 있으니 그것을 신으십시오.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최성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준비한 가죽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만들었고 안쪽에는 비단을 덧대었습니다. 밑창은 질긴 소가죽을 여러 겹 쌓아 만들어서 오래 신어도 닳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신발 코에는 작은 구슬까지 달려 있어 걸을 때마다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아, 좋은 물건을 아는 것과 좋은 물건이 필요한 것은 다른 법이다. 내가 들여온 가죽신은 손님들께 팔아라. 그것이 그 신발이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이 신발이면 충분하다. 최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만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고 여겼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는 왜 저러실까요? 신발 한 켤레쯤이야 얼마나 된다고. 최현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두 형제는 사랑방에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저러셨으니.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한양에서는 양반들이 모두 좋은 옷과 신발을 신는데 우리 상단 주인께서 헌 신발을 신고 계시니 체면이 서질 않는다. 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최성은 지난번 한양에 갔을 때 창피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양반이 최인우를 보고 거지인 줄 알고 돈을 던져준 것입니다. 최인우는 웃으며 그 돈을 주어 정말 굶주린 거지에게 주었지만 옆에 서 있던 최성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 20년, 서기 179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은 논에 물을 대지 못했고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성 근처의 논들은 바짝 말라 갈라진 금이 가 있었고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성의 상인들은 객주에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박 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벼농사가 망합니다. 쌀값이 폭등할 것이니 지금 당장 쌀을 사들여야 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미리 쌀을 사두었다가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을 따졌습니다. 지금 쌀 한 섬의 단량인데 흉년이 들면 10냥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15냥도 가능합니다. 작년 전라도에 흉년 들었을 때 쌀값이 3배나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쌀을 많이 사두십시오. 김 부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주와 공주의 쌀을 대량으로 사들이라고 사람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서방도 쌀 100섬을 주문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성과 최현도 아버지께 건의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서재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른 상단들이 모두 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쌀을 사두면 가을에 3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장사입니다. 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쌀을 사들이고 있었고 쌀값은 이미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쌀을 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확실한 장사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다 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기회를 놓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최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농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흉년이 될 것 같습니다. 쌀을 사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단호했습니다. 올해는 쌀을 사면 안 된다. 대신 3배를 사거라. 3배요? 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배라니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올해 봄에 삽농사가 잘 되어서 3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3배 값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3배는 지금 흔합니다. 3배를 사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3배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삼배는 흔한 옷감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비단을 입었고 백성들은 무명이나 삼배를 입었습니다. 삼배 값은 늘 저렴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쌌습니다. 최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전히 그 헌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나와 함께 시장에 가보자.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보여주마. 최인우는 아들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장이 파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인우는 시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삼배를 파는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삼배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한 필도 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최인우가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멈, 삼배가 잘 안 팔리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최인우의 헌 신발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두 비단만 찾으니 삼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삼이 잘 자라서 삼배가 많이 나왔는데 값을 받지 못해 농사지은 보람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밭을 갈아엎어야 할 판입니다. 노파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인우는 삼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품질이 좋았습니다. 오리 고르고 촘촘했습니다. 정성껏 짠 삼배였습니다. 할멈, 이 삼배가 얼마입니까? 한 필에 닷푼입니다. 원래는 한 양 받았는데 요즘은 팔리지 않아서. 노파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닷푼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값이었습니다. 최인우는 품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할멈, 이 삼배를 모두 사겠습니다. 하지만 한 필에 한 양을 드리겠습니다. 노파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성과 최현도 놀랐습니다. 닷푼짜리를 한 양에 산다니, 그것도 모자라 전부 다 산다니. 나리, 그러실 것 없습니다. 닷푼이면 됩니다. 노파가 손사래를 쳤지만 최인우는 웃으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할멈, 좋은 물건은 좋은 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삼배는 한 양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최인우는 삼배를 모두 사서 하인들에게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최인우는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삼배를 파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정당한 값을 주고 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도 최인우는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헌 신발을 신고 시장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최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자. 최인우는 시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장이 파한 후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달 주위로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인우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에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성아, 현아, 바람을 느껴보거라. 최성과 최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람을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바람인데요. 최성이 말했습니다. 최인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이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남쪽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고 온 바람이지. 곧 비가 올 것이다. 최인우는 오랜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곧 장마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신발을 신고 시장을 걸어다니며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신발을 신었다면 이렇게 오래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발이 아파서 일찍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한 신발 덕분에 밤늦게까지 시장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인우는 또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장마가 오고 여름이 시원하다면 어떻게 될까? 모내기가 늦어진 논에 비가 내려 벼가 자랄 것입니다.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쌀값은 떨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름이 시원하고 가을이 빨리 온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단은 비싸서 서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배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최인우는 이 모든 것을 신발 신고 시장을 걸어 다니며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신발을 신었다면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파와 이야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과 바람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여름이 덥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최성이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최인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아, 장사는 확실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장사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모든 상인들이 쌀을 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그 기회는 지나갔다는 뜻이다. 최인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신발을 신고 시장을 걸으며 세상을 본다. 발이 편하니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걸으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화려한 신발을 신은 상인들은 빨리 피곤해져서 객주에 앉아 차나 마시지. 하지만 나는 시장 끝까지 걷는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다. 집으로 돌아온 후 최인우는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삼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삼배를 모두 샀습니다. 값이 싸서 적은 돈으로도 많은 삼배를 살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삼배가 쌓여갔습니다. 최성과 최현은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사랑방에 따로 모여 의논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요즘 정말 이상하십니다. 헌 신발만 신으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쓸데없는 삼배를 사시다니요. 상단의 돈을 모두 삼배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최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 우리가 따로 움직여야겠다. 아버지께서 삼배로 상단을 망치시기 전에 형제는 아버지 몰래 쌀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성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쌀을 샀고 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박대감, 김 부자와 함께 쌀을 사재기했습니다. 전주, 공주,
나주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최 대감 아드님들은 현명하십니다. 최 대감과 달리 시대를 읽을 줄 아시는군요. 박 대감이 최성을 칭찬했습니다. 최성은 우쭐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버지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박 대감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최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최인우는 묵묵히 삼배를 모았습니다. 그는 헌신발을 신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삼배를 찾았습니다. 개성뿐만 아니라 주변 고을까지 다니며 삼배를 사들였습니다. 파주, 고양, 양주까지 가서 삼배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최인우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대감이 정말 이상해졌구만. 삼배를 그렇게 많이 사서 어쩌려는 건가? 아무래도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네. 헌 신발 신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았나. 들리는 소문으로는 최 대감 아드님들이 따로 장사를 하신다던데.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는다나. 최인우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었습니다. 발이 편한 덕분에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은 덕분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쌀값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감과 김 부자, 그리고 최성과 최현은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7월에는 쌀값이 2배가 될 것입니다. 8월에는 3배가 될 것이고요. 김 부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창고에 쌀을 가득 채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비가 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최성과 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는 매일 창고를 확인하며 쌀을 점검했습니다. 쌀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6월 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최인후의 예측대로였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말랐던 땅이 비를 머금었고 농민들은 서둘러 모내기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비 덕분에 벼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뻐하며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인우는 비 내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 신발을 신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신발은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마는 7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 날씨는 시원해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선선한 여름이 된 것입니다. 벼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풍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벼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확실해졌습니다. 논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뻐했지만 쌀을 사재기한 상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풍년이라니. 박 대감이 절망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비싸게 사둔 쌀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아니, 팔지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 쌀이 나오는데 누가 묵은 쌀을 사겠습니까? 김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빚까지 내서 쌀을 샀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 서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운예까지 팔아서 쌀을 샀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최성과 최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는 사제를 털어 쌀을 샀는데 이제 그 쌀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앞에 서서 쌀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지요? 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쌀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단신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이 화려한 신발을 사는데 쓴 돈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으로 삼배를 샀다면, 아버지 말을 들었다면, 반면 날씨가 시원하자 사람들은 옷이 필요했습니다. 여름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일찍 올 조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삼배 옷감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삼배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삼배는 이미 다 팔렸습니다. 최인우가 모두 사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삼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대감께 가보시지요. 최 대감께서 삼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인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 상단으로 몰려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최인우는 삼배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값을 크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값에서 조금만 더 받았습니다. 한 필에 한 냥 닷푼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삼배가 없어서 세 냥까지 부르고 있었지만 최인우는 정당한 값만 받았습니다. 최대감 삼배 값이 이렇게 쌀 줄이야. 다른 곳에서는 세 배를 부르던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입힐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우가 싼 값에 삼배를 팔아줘서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최인우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싸게 팔면 내년에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값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최인우의 삼배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적은 이윤이었지만 엄청난 양이 팔렸기 때문에 총이익은 컸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최 씨 상단에 대한 평판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풍년이 확실해졌습니다. 쌀값은 폭락했습니다. 쌀을 사재기한 상인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박 대감은 쌀을 헐값에 팔아야 했고 그나마도 다 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김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상단 일부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 서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최성과 최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따로 쌀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비단신을 벗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화려한 신발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최인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 가뭄이 보였으니 흉년이 올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발로 걸어 다니며
더 많은 것을 보았다. 하늘을, 바람을, 사람들을 보았다. 최의 눈은 자신의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헌 신발이었습니다. 3배를 팔아 큰 돈을 벌었지만 신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헌 신발이 나를 시장 구석구석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신발을 신었다면 편안하게 먼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발이 아프면 눈이 감기는 법이다. 하지만 발이 편하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으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최의 눈은 아들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희가 산 비단신과 화려한 옷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너희 눈을 가렸다. 너희는 발이 아파서 객주에만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시장 구석구석을 보지 못했다. 노파도 만나지 못했고, 하늘도 보지 못했고, 바람도 느끼지 못했다. 최성과 최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헌 신발을 신은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실용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많이 걸을 수 있었고, 더 많이 볼 수 있었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최의 눈은 아들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패는 배움이다. 너희는 이번에 값진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아라. 화려함보다 실용을, 빠름보다 꾸준함을 택하거라. 그날 이후 최성과 최연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비단신을 벗고 무명신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도 벗고 검소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시장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아팠습니다. 화려한 신발에 익숙했던 발이 무명신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이 편해졌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으니 더 오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오래 걷자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하늘의 변화가 느껴지고 바람의 방향이 읽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발이 편하니 정말 눈이 밝아집니다. 최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개성상인들 사이에서 최인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인우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특히 젊은 상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최 대감,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셨습니까?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최인우는 자신의 신발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저는 이 신발 덕분에 편하게 걸어 다니며 세상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화려한 것을 포기하니 실용적인 것이 보였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최인우는 또 말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을 아꼈습니다. 그 돈으로 3배를 더 샀습니다. 작은 절약이 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함을 버리니 지혜가 생겼고, 지혜를 따르니 부가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3배를 비싸게 팔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값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 신발을 신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성과 최현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려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아버지를 따라 시장을 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성과 최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용과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빠름보다 꾸준함을 택했습니다. 최 씨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최인우는 여전히 헌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개성시장에는 늘 헌 신발 신은 노인이 걸어 다녔고 그 뒤를 두 아들이 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검소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최인우는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헌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최인우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최인우의 신발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신발이 낡았어요. 새 신발 사세요. 최인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신발이 나를 많은 곳으로 데려갔단다. 새 신발보다 훨씬 값진 신발이지. 이 신발 덕분에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배웠단다. 발이 편하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최인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양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인삼 1000근을 원합니다. 최성이 보고했습니다. 최인우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최고 품질의 인삼으로 준비하거라. 한 뿌리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라.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실속 있게 포장하거라. 예, 아버지. 최현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아둔 무명이 다 팔렸습니다. 이번에도 정당한 값을 받았고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최인우는 흡족해 했습니다. 아들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을, 큰 이익보다 신뢰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최인우는 아들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다. 지혜다. 헌 신발 하나가 가르쳐준 지혜를 잊지 마라. 화려함보다 실용을, 겉모습보다 본질을, 빠름보다 꾸준함을 택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 신뢰가 곧 재산이다. 두 아들은 깊이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최인우는 자신의 헌 신발을 보았습니다. 신발은 더욱 낡아 있었습니다. 밑창은 거의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인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발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